근데 이 형이 혼날 게 딱히 없어. 결혼은 무조건 남편이 혼나는 거야. 맞아. 저 정확한 생각이네. 혼나기 싫지? 그럼 결혼 안 하면 돼. 3일 내내 혼난 적도 있는 거야. 야, 10일 내내 3일 내내가 뭐야? 3년 내내 혼날 수도 있어. 진짜 너 희철아, 너 결혼 모른다. 3일 내내 혼나고 막 이런 거 막 못 견딜 것 같지? 그러면 너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준영이하고 쟤는 그때 전화 와가지고 준영이가 뭐 선 내리고 이거 해가지고 대단했어. 대단했어. 캠퍼스 영상가요 할 때 알몸에 팬티만 입고 있었어. 근데 딱 봤는데 호랑이가 한 마리 쫙 역삼각형이 우와 멋있다 막 소리 지르고 마산 내리고 무슨 내리고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야 이거 알잖아.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 그거 사실 뭐 내가 만들어준 얘기라고는 하지만 그거 진짜 실제로 홀도이가 한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 만들어주는 장르지. 그럼 그때 전화 온 게 벌써 몇 년 전이고? 5년, 4년? 5년 됐어. 지금 그때 벌써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때 같이 나온 헤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안녕, 난 준영이와 지혜의 혈통을 그대로 물려받은 개그 성골 박김 딸딸 박혜이라고 해. 잘 부탁해. 고1. 시간이 벌써 그렇게 아니 가요. 근데 5년 전에 전화가 왔잖아. 그럼 좀 계속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다음날 퇴학이야. 아니 전학을 왔으니까 어디 잘 가는 말이야. 컨셉이 뭐냐면 전화가 왔을 때 받아줄지 말지 정하는 거야. 전화를 못 온 거야. 아 심사였어. 심사지. 아니 근데 말이 이제 5년이 지나서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엊그제 같잖아. 맞아. 지금 생각을 복기를 해보면 그때 준영이하고 지가 나와가지고 데이트를 쳤어. 맞아. 막 그때 막 아슬아슬한 얘기 많잖아. 영철이하고 막. 이게 다 영철이 때문에 우리 집안에 큰 불화가 있을 뻔했는데. 진짜? 나 때문에? 아 그때 그게 되게 화제였잖아. 영철이하고 나의 에피소드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는 남편 그리고 괜히 미안해하는 영철이.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내 인생의 위기의 남자가 박준영, 김영철이라는 게 씁쓸하다. 씁쓸해. 김지희를 놓고 각식전을 벌인 남자가 김영철하고 오늘 처음 보신 분 있으니까 택시 둘 아, 사실 그렇지. 탔지? 5년 전 얘기니까는 그거는 왜냐면 벌써 우리 요한이 형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 있다. 맞아. 그래 25년 전 그때 얘기해줘. 우리 그래. 이제 KBS 동기니까 같이 데뷔해가지고 신인 시절에 맨날 아이디어 회의 하고 같이 술 먹고 놀고 막 이럴 때 근데 택시를 타는데 같이 탄 거야. 근데 이제 둘 다 취한 거지. 근데 약간 입이 벌려서 나를 이렇게 보더니 쟤야 키스할래? 키스할래? 야이 자식아 뽀뽀 아니었었어? 미스테리한 게 우리가 용기가 없어. 아무리 그래도 사실 누구한테 뭐 뽀뽀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앞에 뭔가 좀 과정이 있어야 되고 빌드 과정이 있지. 당신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썸이 아예 없었어? 뭔가 어떤 분위기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있어야 되는데 택시를 옆에 탄다는 건 어느 정도 마음 있다는 거 아니야? 택시 마음 있다는 거 아니야? 택시 무슨 소리야 그게? 야 뽀뽀를 왜 이렇게 다들 경직되어 있어? 아니 나는 그러면 교실에 맨날 옆에 앉아 있는데 어쨌거나 둘은 이제 2번 나왔고 오늘까지 가연 누나랑 요한이 형은 아예 한 번도 안 나왔잖아. 그렇지, 우리는 처음이야. 아니 홍진호도 여기 2번 나왔어. 형 그래서 2번밖에 안 나와. 그게 뭐 중요한 거야. 왜냐면 홍준호는 2인자잖아. 그러니까 걔는 2번 나와야 돼, 무조건. 걔는 3번 나오면 안 되는 거야. 2번 나오는데 우리는 1인자니까 자기는 무조건 한 번만 하고 이 이후로 이제는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야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임년을 여기서 볼 수가 없네. 뒤에는 귀한 시간이야. 어? 내가 왜 이래? 내가 결정해. 뭐 태학 확정이야 그러면? 그럼 태양 무조건 태양이야. 뭐 자기들 마음대로 왜냐면 근데 웃긴 게 나오네 마네 뭐 근데 아영도 사실 우리 남편이 온지 지금 한국에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원래 이제 맨 처음에 전화가 왔을 때는 갔다 오면 피곤하니까 보통 이런 스케줄 들어오면 내가 그냥 많이 이렇게 쳐내거든. 근데 고사하는구나. 우리 막둥이가 옆에 있었어 그날 이 섭외를 받는 날
난리가 난 거야. 안녕 나다고. 아는 형님 나가요. 맞아. 막둥이가. 왜냐면 되게 초등학생 세계에서는 엄마 아빠가 연예인인데 이걸 나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이 프로가 초등학생들한테 인기가 있구나. 그렇게 인기가 많대. 몇 학년인데? 4학년. 원래 그거 몰랐어? 우리 주 시청층은 초등학생이 아니야. 몰랐어? 아니 되게 이거 되게 오래됐어. 우리 딸이 미래가 밝아. 우리 딸 아영 나왔을 때 초등학생이었잖아. 4학년 때. 4학년인가 그랬거든. 그때 학교 가서 영웅 됐어. 맞아. 아영 나왔다고. 이거 반장됐어. 상으로 이거 뽀뽀 에피소드는. 오빠 어떡하냐? 아이 걔네도 뽀뽀는 알지. 아까 키스 얘기했잖아. 걔네도 뽀뽀는 알아. 형이 근데 두 커플에게 있어서 왜 은인인 거야? 중요하다 중요해. 둘이 이제 사귀고 있잖아. 비밀 연애. 근데 비밀 연애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알고는 있었지만 뭐 그냥 가만히 있었지. 당연하지.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야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뭐 결혼식을 언제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혼인 신고를 먼저 해야겠대. 그래서 혼인 신고부터?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혹시 정말 좀 모르게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나한테 그걸 좀 의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내 뭐 이런 데 내가 물어보면 어떤 식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 나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얘가 그 경험도 많기도 하고 무슨 내가 경험? 근데 무슨 경험? 결혼 경험? 오늘 지혜랑 주장이 싸우겠는데. 정보에 대한 경험이 많고 해서 그리고 이런 얘기를 아무한테 할 수 없잖아. 그치, 솔직히 새나갈 수 있지. 믿는 사람한테 그래서 준영이는 내가 그 많은 연예인 중에서 가장 믿는 사람이었어. 진짜로. 얘는 나도 못 믿는데? 입이 튀어나왔을 뿐이지 얘가 진짜 입이 무거워. 입 튀어나오는 사람 중에서 제일 믿을 만하지. 얘는 진짜 믿을 만한 애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걸 해도 정말 세워나가지 않을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면 우리 증인이 있잖아. 증인 한 명씩 사인을 해야 돼서. 두 명씩. 그래서 우리 남편은 자기 지인이 했고 나는 준영이가 해줬어. 본인도 인정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렇지. 나만큼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해외 대회를 나가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 그때 잠깐 밥을 먹고 또 경기장 밖을 벗어날 수가 없고 음식을 사실 살 수 있는 게 되게 좀 적어. 그치.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이 그래도 한국 사람 우리 밥심이란 말이 있잖아. 그치. 밥을 잘 먹고 경기를 집중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남편은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굶어. 그냥 집중한다고 안 먹어. 그러니까 그게 좀 싫은 거야 나는. 그래서 따라다녔어 내가. 근데 사람들은 내가 따라가면 아우 왜 남편이 일하는데 그걸 따라가냐 그러는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디 도망갈까 봐. 이면 도망갈까 봐 잡으러 가는구나.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반찬 있잖아. 마른 반찬류 다 싸고 김치 같은 거는 김치 양념을 알지 얼려서 가. 그러면 이제 우리 숙소를 막 A라는 호텔을 정했으면 근처에 마켓이 어디가 있는지를 서치를 미리 해놨다가 가서 배추 같은 걸 사와서 직접 다 절여가지고 절여서 양념 묻혀놨다가 외국에 나가서 김치를 절인다고? 내 김치가 맛있어. 맛있으니까 이제 바로바로 이누나는 요리를 쪄주니까. 정말 잘해. 그래서 이제 남편이 9시에 나간다. 그러면 1시간 반 전부터 이제 일어나게 하고 나는 그거보다 1시간 반 전에 또 일어나서 준비를 하지. 밥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내잖아? 경기장 보내고 나면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나는 이제 점심을 만들어. 그래서 도시락을 싸. 유한이도 근처 맛집 가고 싶었을 텐데. 가연이 아침에 그렇게 해서 한식해가지고 먹이고 본인은 그 주변에 맛집 찾아다니는 거 아니야? 맞아, 나 조식 먹고 그 현지 음식 먹어보는 것도 추억이거든. 나도 조심. 대회 나갔는데. 근데 나중에는 한국 선수들이 부러워했어. 그래가지고 몇몇 친구들은 오라고 그래갖고 같이 먹였어. 내가 넉넉하게 이미 대회를 가져가니까. 10년 넘게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맛집이란 맛집은 이미 다 밤에 일정 끝나고 먹으러 유한아 다녔고 미안한데 그때 와이프가 따라왔을 때 성적이 좋아? 최근에 혼자 다닐 때 성적이 좋아? 최근에 많이 좋지. 최근에 많이 좋지. 신혼이라 집중이 안 됐던 거야. 신혼이라 집중이 안 됐던 거야. 요한이도
오랜만에 외국 가서 호텔 조식도 좀 먹고 싶고 아메리칸 블랙파스트. 스프에다가 빵 좀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아예 안 가. 솔직히 안 근데 가고. 왜 안 가? 요즘은 막둥이가 있잖아. 난 아직도 얘가 초딩이기 이게 때문에 계획해야 이렇게 되니까. 해줘서. 관심이 막둥이한테 그래서 가서.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남편이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 막 한 달씩 있다 오고 막 그런데 경기 없는데 그냥 체류하는 거 아니야? 경기 며칠 하는데? 오면은 막 강제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하지. 엄청 오래. 2주 정도 하는데 보통 아 2주. 예전에는 이제 뭐 대회도 가끔씩 따라 나오고 집에 있을 때도 거의 항상 붙어 있고 했잖아. 그러다 보면 좀 의견 충돌도 생기고 좀 거의 말싸움에서 항상 지니까 혼난단 말이야. 현실에서 핵을 날릴 순 없어. 뭐 게임에서야 내가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현이가 나머지 다 잘하니까. 근데 이제 막둥이가 태어나고 해외에 이제 따라오는 횟수가 이제 급 줄어들고. 그치, 아이 돌봐야 돼. 그리고 그 때문에. 말을 할 때도 이제 나랑 말하는 것보다 막둥이랑 말을 많이 하니까 주로 혼나는 쪽도 막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패막이가 된 거지. 나는 이제 막둥이가 그렇게 막 너무 많이 잡들이 같은 당하는 그런 그게 본인이 당하게 잡다가 생각하는 건드리매하고 하나. 내 남편이랑 사랑하는 아내 가현이가 나에게 관심이 막둥이로 관심 쏠린 거잖아. 그래서 좋아? 아니면 슬퍼? 좋아? 아니면 슬퍼? 솔직히 좋지. 왜냐면 이렇게 많이 부딪히지 않아서 훨씬 더 사이가 더 좋아진 것도 있고. 혼나지 않으려고 애를 낳고만. 그 외만큼 막둥이가 많이 혼나니까 아니 근데 잠깐만 나는 궁금한 게 나는 요한이 형 워낙 옛날부터 친하고 또 좋아하니까 근데 이 형이 혼날 게 딱히 없거든? 아 그래 맞아. 뭘로 혼내? 남편이 되면 혼날 수 있어. 아니, 뭐 남편이 되면. 그 어느 것도 다 혼날 사유인데 뭐 뭘로 혼나 형? 주로 이제 대화할 때 나는 그 이해력이 좀 늦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대신 뭐 약간 응용력이 다른 사람들이 게임을 좋은데 그렇게 잘하는데 이해력이?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얘기해 주면 안 돼? 그러면 바로 불같이 화를 내는 거야. 난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 지금까지 다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 근데 나는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하라고 하면 이 방대한 양을 다시 해야 되잖아. 거기서 화가 나는 거고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집안에 똑같은 장소에 몇 년째 그 물건이 있는데 매번 물어봐. 그건 모든 남편 종특 아니야? 자, 결혼은 무조건 남편이 혼나는 거야. 맞아. 저 정확한 생각이야. 누가 혼나? 이거 물어보는 게 되게 의문이야. 왜 나는 결혼을 아직 한 번도 안 그러니까 해. 안 했으니까 그런 건데 만약 혼나기 싫지? 그럼 결혼 안 하면 돼. 혼나기 싫지? 결혼 안 하면 돼. 그럼 잠깐 지혜가 이걸 봐도 지혜가 혼나야 되거나 지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런 것도 있잖아. 아, 근데 이건 되게 다른 문제인데 본인이 잘못했다 그래도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아니 와이프 100명이 다 잘못했다 그래도 이 김지혜 씨가 네가 잘못했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야. 약간 그런 아, 근데 요한이 형 왜 와이프들 보통 다 이렇다고? 와이프 종특이라고 그거는. 종족 특성. 특성이야. 종족 특성이야. 게임 용어야. 아니 근데 준영이는 여기서 나한테 계속 혼나다가 이제 우리가 딸이 둘이잖아. 근데 두 딸이 이제 사춘기가 됐잖아. 이제 딸들한테도 혼나. 근데 그래서 3명한테 혼나. 나는 사실은 어떨 때 좀 통쾌하냐면 우리 딸이 사춘기잖아. 그럼 이제 사춘기도 자기 의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이제 여태까지 계속 내 맘대로 다 집에 했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춘기인 딸이 딱 아니 자기 의견을 딱 얘기할 때 아, 밥 먹어야지. 아 우리 집 보는 것 같아. 엄마랑 둘이 붙잖아. 그때 막 너무 좋아. 우리 딸을 응원해. 잠깐 지혜가 공주에 몰리는 순간. 우리 딸이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해. 그럼 자기가 이제 말이 좀 막히잖아? 그럼 소리를 질러. 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언성이 사실은 높아졌잖아. 그럼 결국 얘가 이긴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뒤에서 살짝 사인을 줘. 됐다고. 이제 그만 정도 됐어. 그럼 이제 현장 딱 빠지고. 나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정확하게 난 이해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우리 와이프는 못 이기는 존재거든? 화나게 해도 결국은 내가 더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단 말이야. 결국. 그렇지. 근데 우리 막둥이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엄청 화를 내. 막둥이는 초등학생이니까 듣지도 않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또 말썽을 또 해.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막 화나고 빡쳐있는 느낌을 내가 본단 말이야. 그게 왜 이렇게 좀 약간 마음속 한켠에 통쾌한 거야?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영철아, 근데 너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냐? 생각은 있는데 뭐 생각은 사람이- 있는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이제는 약간 뭐 포기했다가 뭐 그냥 웃었다가 뭐 진지했다가 아니 계속
우리 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 같아. 네가 짝이 생기면 저기를 우리가 같이 만나서 밥도 좀 사주고. 저기를 보려면 카메라 관장에서 나는 준영이는 정말 그러니까 외조를 정말 잘하는 게 어느 순간,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되게 잘 파악해. 주제 파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본인이 내가 낄낄 빠빠를 잘한다는 거구나. 그 위치를 정확하게. 김영철이랑 가장 다른 점이네. 낄낄빠빠를 잘하는 게. 현실을 딱 알아, 인정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기서는 나 이제 설거지를 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아빠로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아이들 뭐 라이딩도 다 해주고 데려다 아침에 주고. 라이딩을 다 해줘. 자, 내가 얘기해줄게. 자, 아침에 일어나. 나는 6시에 일어나. 이런 것도 자랑처럼 얘기해. 나는 해봐. 무조건 6시에 일어나. 일찍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나서 우리 애를 깨워. 쟤를 깨워. 애가 일어나면 애가 씻을 동안 과일을 깎아. 애 나오면 애를 태워서 학교에 바래다 줘. 그리고 이제 돌아와. 그래서 오면 한 8시, 9시쯤 돼. 그때 슬쩍 컴퓨터를 켜. 그럼 우리 16명의 친구 중에 한 2명 정도 온라인에 있는 애가 있어. 들어와 있는 애들이 있어. 안 2명 나가고. 정도 있어. 그럼 이제 걔한테 이제 물어봐. 너 이게 그래. 그래서 같이 셋이 합할게요. 나까지 끼면 3명이잖아. 그래서 3명의 여행을 떠나. 3대3 여행을 떠나. 그치. 그 헌터나무 그렇지. 이쪽으로 여행을 그럼 떠나지. 빨무라고 해. 한 2판 하고 돌아와. 그러면 이제 9시 반, 10시쯤 돼. 그러면 이제 김지혜 씨가 나한테 뭔가를 보내. 뭐 하여튼 뭐 인스타도 뭐든 이걸 보내는 순간 이걸 나한테 보라 그런 게 아니야. 하라는 자기가 일어났다는 신호야. 나는 핸드폰을 보고 있다. 나는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김지혜 씨가 계신 곳으로 딱 가. 그래 가서 이제 김지혜 씨에게 물어봐. 오늘 식사 몇 시에 하실 것이냐. 그러면 그걸 체크해서 10시에 맞춰서 계란을 삶아. 그래서 계란 꼭 먹어야 돼, 하루에 2알. 계란을 이제 김지혜 씨하고 나하고만 먹으면은 한 6알 정도 삶아. 2알 먹고 내가 4알 먹어. 준영이가 점점 살림을 너무 잘하게 되는 게 밥을 준영이는 솥밥만 해. 전기 솥밥 아니고. 우리는 저기 그 뭐지 햇반 있잖아. 그걸 안 먹어. 아 요리도 다 해? 반찬이랑 뭐 반찬 뭐 국이랑. 입에 아니 뭐 내가 반찬을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밥 먹으면 밥만 할 수 있어. 그래도 뚝딱뚝딱 뭐 그냥 다 해. 계란말이 정도 하고 그 그러니까 정도지. 이런 게 다 이 아내 카드를 갖고 있는 남자의 힘이랄까? 그래야지. 근데 누나가 준영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 살림을 하고 그 애기 라이딩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게임을 밤이나 낮에 즐겁게 할 하기 위해. 까방권을 미리 얻고 눈치 게임을 하기 위해서 눈치 안 보고 게임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지. 그것도 크지. 그게 가장 큰 거 사실 뭐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뭐 재밌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뭐 사랑하기 때문이지. 그렇지. 그게 더 재밌고. 잠깐 너 왜 놀래냐? 그게 더 재밌댔는데? 영철이는 굉장히 실망했어. 너 왜 실망하면서 놀래냐? 마지막으로 우리 4명의 부부의 탐구 생활이라고 적어놨는데 탐구 생활. 오늘도 역시 장안의 화제입니다. 빙고 묻고 두 줄로 가. Let's go. 나는 요한이한테 질문할게. e스포츠가 없었다면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나도 있어. 프로게이머가 안 됐다면. 다른 일을 만약 한다.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 진짜.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던. 몇 학년 때부터 시작? 피부과 원장님 느낌도 난다. 원장님 같지? 피부가 너무 좋아. 근데 진짜 할 줄 아는 게 이거는 요한이가 대답하면 진짜 좋아. 기다려. 아니, 나는 진짜 딱 내가 잘하는 것만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근데 내 인생에서 딱 잘하는 거, 잘했던 거 딱 하나. 그게 없었다면 축구 같은 거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 축구 선수. 그럼 나 갈게. 난 뭐 이면한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지. 홍준호한테 3연패 당하기 대 김가연한테 3일 내내 혼나기. 야 재밌다. 뭐가 더 최악이야? 홍준호에게 3명 실래. 식으로 뭐가 더 힘들어? 그 3연봉 대 김가연한테는 너무 자주 혼나봐서 그건 익숙한데 진우한테 혼나는 건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는 거 혼났다고 얘기하는
질문하고. 할 일이라 그게 더 차라리 김가연에게 혼나겠다. 3일 내내 혼난 적도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런 적이 없어. 야, 10일 내내 3일 내내가 뭐야? 3년 내내 혼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야, 진짜 너 희철아, 너 결혼 모른다. 나 결혼을 안. 너 근데 만약에 3일 내내 혼나고 막 이런 거 막 못 견딜 것 같지? 결혼하지 마. 그러면 너 결혼하면 안 돼. 근데 뭐 우리가 볼 때 희철이는 저를 존중을 하고 맞춰주지 않으면 내가 볼 때 바로 이혼 숙녀 캠프. 아니 내 칭찬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칭찬이야 진짜. 희철이는 안심을 잘 시켜주는 스타일이라 안 싸울 것 같아. 자, 다음 나는 가연이한테 물어볼게. 오케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8세 연상과 8살 연하 우와, 나 이거 있다, 질문. 있어? 나 있어, 여기 있어. 결혼을 할 것 같아. 다른 사람한테 한 질문도 상관없는 거잖아. 상관없는 거야. 다음번에 연하랑 살고 싶다 이거. 오케이. 난리였네. 난 답을 알 것 같은데. 나는 연하 취향이야. 다시 태어나도 연하. 다시 태어나도 주도권. 요한이 아니더라도 연하. 난 무조건 연하. 연하. 오, 확실하네. 왜 왜 요한이는 다시 태어나면 연상 연하? 연하지. 다시 말해봐. 나도 생각이라고 하면서 살아오자. 지금 봤을 때는 안 태어날 것 같은데. 나갈게. 40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내 인생에 이렇게 끝나나 아니면은 나 더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되게 상상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맞는 사람을 20년 동안 해놨는데 굳이 또 왜 그렇게 해가지고 모험을 또 해야 되나 싶고 그리고 내가 딱 뭐 다 떠나고 준영이랑 나랑 무인도에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은 막 몇십 년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난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내 인생 마무리로 이제 준영이 오빠랑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그런 마음이야.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좋아. 아니 근데 미치게 같이 무인도 얘기를 했잖아. 그럼 무인도 이거 바로 보고 내가 하나 말해줄게. 이거 해야 되는데. 무인도에 이제 둘 다 떨어진 거야. 떨어졌는데 1인용 배가 있어. 한 사람만 못 타고 나가. 그럼 탈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그냥 우리 둘 다 그 무인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위험한 바다를 막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나갔다가 아니, 그러니까 나가면 사는 거야, 탈출을 사는 조건. 허락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래야지. 내가 배 타고 준영이는 배 뒤에서 물장구를 막 쳐야지. 맞지? 배를 잡고 물장구를 치고. 배도 못 타는 거야. 근데 가야지. 나는 만약에 나는 김지혜 씨를 내보낼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럴 것 여기 같아서. 왜? 같이 가야지. 왜냐면 무인도에 슬쩍 본 여자가 또 하나 있었던 건가? 산 뒤쪽에. 다른 옆에 섬에서 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게 그래도 애들이 있으니까 한 명은 밖에 나가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김지혜 씨가 가는 게 맞다. 아니, 아니야. 당신이 가, 당신이 가. 나는 우리 가연이가 그 물을 엄청나게 무서워해. 일단은 네가 나갈 거 같아. 내가 나갈 것 같은데. 누군가는 나가야 무인도 위치를 알려줄 거 아니야. 구하러.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일단 타면 그것만으로도 좋은 상황 아니야? 못 구하는 상황이야. 그냥 무조건 한 명만 나가는 거야. 못 구해. 그 둘 중에 누가 살 나는 요한이 태워 보낼 거야. 왜? 나는 항상 서포터 아니, 입장이기 언니는 때문에. 그거 많이 살았잖아. 삶에 대한 욕심은 오래 살았잖아. 나이는 필요 없어. 나는 로봇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평생 살고 싶고 그런 거니. 아유, 언니. 가연이 그 정도 살았으면 됐어. 자, 다음 영철이. 가연이한테 할게. 배우 그리고 와이프 엄마 중에 가장 힘든 거. 진짜 어렵다. 원래 배우. 엄마? 엄마가 너무 힘들어. 나랑 흡수를 못해. 맞아. 나는 이제 딸이 둘이잖아. 큰애는 정말 없다시피 키우는 아이 같은 게 있잖아. 너무 순해서 지금도 그렇고 아직 지금 큰애가 이제 30살인데 얘는 아직도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야.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대로 많이 맞춰주는 아이인데 이 둘째 녀석은 별명이 머리 긴 임요한이야. 얼굴도 비슷한데 일반적인 아이보다 조금 많이 다른 방향이야. 이를테면 어떤 장난감을 딱 주잖아. 그러면 그 장난감의 용도로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스타일 있잖아. 아이디어가 좋네.
처음에 나도 그랬지. 얘가 좀 남들하고 많이 다른 스타일이구나 했는데 영재네. 이게 많이 중첩이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많이 싸워. 가연이한테 싸움을 거의 못 이기는데 딱 하나 이긴 게 있어. 유전자 싸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